2022년 9월 14일자 기업과 국가의 국익을 위하는 것 이전에 생존 여부가 더 관심인 슬프타임즈의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펌의 기술, BHC 쿠폰 취급 강제는 부당한 강요 행위, 공정위 결정, 지렛대로 가맹점주 권리 보호한 법무법인 발언. 이런 뉴스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그 약자의 그 대립 관계에서 공정위의 어떤 판결 내용을 의견을 힘을 들어서 약자의 편을 들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 날짜 뉴스에도 얘기 나왔지만은 결국 태양광이 드디어 이제 터트리기 시작하네요. 허위 매출의 위장 농시설까지 꼼수 백화점 된 문정부 태양광 지원 산업. 조선비즈 윤희은 기자의 뉴스인데 허위 계산서 발급해서 141억 원 부당대출, 가짜 버섯 재배, 곤충시설 세워 예산 타먹기도, 정부 비위 만연의 조사 대상 기관 확대키로 뭐 이렇게 관련 사진도 나오는데 중앙일보 쪽에서는 문정부 때 태양광 비리에 윤 멋대로 세금 쓰는 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또 나왔습니다. 옛날에도 그 태양광 때문에 지자체들이나 민주당 정권 애들이 환경 이런 걸 보면서 탈원전하면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안 키워주고 오로지 그 싸구려 중국산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 친중 애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든 망하든 말든 지들이 돈 버는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지들이 그렇게 돈들을 말하자면 정당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을 타먹는 그런 식의 그 몸에 그 습관이 배가지고 이런 짓들을 한 것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민주당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 하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낸 폭발은 바로 사기 사범들이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속담이 맞아떨어지는데요. 이래서 스킨 인 더 게임을 적용할 자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자들이 제거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에 그 얼굴마담이나 바지사장 같은 그런 이슬람화한 그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실이란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역할을 좀 해내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날짜의 뉴스 내용에도 있는 겁니다만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 항공연표소 고구려 밴 중에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요게 이제 뭐 그저 약하게 그냥 그 얘기할 거냐 어떨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뭐 중앙국립발굴관은 뭐 임의로 편집했다고 사과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과를 해라. 그런 건가요? 고구려 역사와 발해 역사를 뺀 동북공정은 이미 옛날에도 알고 있었는데 문정부 5년 내내 쉬쉬하고 다 넘어갔던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 동북공정은 고구려 역사하고 발해 역사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역사도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여기에 깊은 그 자극을 받아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꾸로 과거의 고구려 기상을 중국 애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이용해 북한으로 하여금 자존심 훼손으로 작용시켜야만 우리는 그런 공작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공작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전력과 전술이라고 좋게 얘기를 하죠. 날이 갈수록 중국 해체 여론이 들끓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딴 쪽은 몰라도 이 조선족 자치주, 만주,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그 다음에 내몽고 이런 쪽들이 그 소수 민족별로 이 정부가 독립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 중정보요원 최소 1명이 있다 경고에도 대책 없이 방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트위터가 요즘을 보면은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뜨고 그래요.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SNS 스팸 문자, 주식 투자, 사기성 홍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적 트위터 막말 메시지들이 막 뜨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차단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이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차별 홍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것이 결국 어떤 문명의 이기를 악용하고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봐가지고요. 이런 SNS 동호를 도구를 선전 도구 프로파간다에 악용하는 현재 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문제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주식 투자 사기성 같은 거를 하는 아새끼들은 어떻게 잡아내 가지고 사기로 몰아가지고 스킨 인 더 게임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가 돈을 잘 벌면 너나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친절한 금자씨가 참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너나 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필리핀 마르코스 집권으로 중국 반대시 격화했다는 얘기인데 이 마르코 대통령이 옛날 독재 정권자인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라며요. 과거에 독재 정권으로 물러난 대통령의 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나라. 투테르트는 어쩌면 뭐 이렇게 중국하고 유연하게 지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국내 정치는 아주 강하게 했던 사람이죠. 필리핀은 아직 떨어진 섬에서 반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양새죠. 자관 이 필리핀에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반중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바람직한 입장이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에서도 반중 나라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좀 끊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읽어보셨기를 좀 하고요. 이건 뭐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 열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프랑스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추정된다. 가격은 6,200원 상당. 뉴시스라는 데인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 뉴스들이 이런 거를 꼭 추적하고 가시적으로 내놓고 계속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공격을 해야 속이 편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뭐 미신을 무당을 믿는 미신 뭐 이런 쪽으로 또 여론을 해나가고 저간 국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신경을 갖다가
어떤 실질적인 국가 생존의 그 중요한 어떤 그 외부 변화들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요런 쪽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의도적인 그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냄새가 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뭐 중간중간 약간 이 진행이 매끄러지지 못했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